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현재 대통령이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합니다라는 말로서 몇 마디 영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실효적으로 대통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국부 아니십니까? 국부. 그러니까 또 우리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실 분이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존경받아야 할 우리 백성의 어부이시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몇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압도적으로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온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되고 국민의 지지를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는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압승을 하여 거대 여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년 전에 거대 여당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4.15 부정선거에 관한 지금 많은 고소도 있고 아주 시시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왜 법원은 6개월 안에 재검표와 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지, 그것도 참 국민으로서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판사, 대법원, 그분들이 선거관리위원 이런 분들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스티스, 대법관은 정의,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미국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사회 정의와 상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고 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또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이런 입장에서 정말 국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 건다면은 정말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기타 지금 여권 정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치국 평안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4.15 총선, 작년 총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1년 만에 서울, 부산에 이렇게 신임을 완전히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과 시책을 시정하고 수정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거국 내각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거국 야당 또 아니면 지식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국가 재건 준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정부의 변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겸허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능력하다면, 지금 이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치하고 수치를 모르고 위 사람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를 사가지고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또 이해찬도 그 자기 동네에 톨게이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하고 스스로 자격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정책도 24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추미애, 또 위에 옵티머스, 라임, 울산시장 부정사건, 그 다음에 오거돈을 성추행 사건을 선거 이후로 미룬 그런 불법적인 김학의 사건, 또 대통령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의 또 여러가지 또 불법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친족들, 가족들을 위한 특별수사관도 임명하지 않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국민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찬이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썩었다 하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야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4.15 부정선거도 그렇고 4.8 보궐선거도 참 부정선거한 흔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위원들을 지금 다 해직시키고 새로운 야당과 기타 제야단체에서 임명하는 참다운 존경받는 그런 법적인 인물들을 선거관리인으로 임명해가지고 하야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긴 모습이 좀 온유하고 온화해 보이고, 또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대통령 출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품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목사님 같다 이런 말도 듣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인품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조용한 편이었다는 것이 최근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종인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옛날에 만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당시엔 대통령 아니죠, 옆에 사람들이 다 말하고 마지막에 잘 부탁합니다 이 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한 것은 또 녹음을 해놔야 된다, 나중에 기억도 하지 않고 번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없던 분이었다, 이런 것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특전에서 군대 생활을 하시고 또 표창장도 받았으니까 그것은 저는 인정하고 어쨌든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그분에 관한 수도 좀 시시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빅토리아호를 타고 온 것이 거짓이 아니고 또 그제 포로 수용소에 잡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하고 어떤 스님이 또 그것을 뉴스타운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철저히 국민들에게 의혹심을 해소시킬 수 있기 위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재민,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나 기타 이런 국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같은 분들은 국민의 위임 아닙니까? 5년 동안 4년 동안 위임해서 정치를 잘해라, 우리가 지켜보겠다 위임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항상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사회가 있으면은 그 이사에서 뽑힌 CEO는 항상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의문점이 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민의 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기타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불리한 것은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백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 백신으로 혈전이 생기고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또 죽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해서 한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정말 정부로서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보면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명의 백성이라도 죽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간첩인지 아닌지 뭐 확실하게는 판명이 안 됐지만 간첩의 이론은요. 백성들을 개돼지로 보고 세포로 보고 도구로 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여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공산당을 유지하고 공산당을 위해서 마음대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리 조국이처럼 붕어, 가재, 조그마한 물속의 개처럼 쓸모없는 출세할 수 없는 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공산당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헌법을 수호한다고 그랬으며 백성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전제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정말 인품이 온유해 보이시고 점잖아 보이시고 또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잘할 것 같고 과정도 민주화 결과도 정의롭게 모든 것을 다 잘할 것 같았는데 지금 4년이 지나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 나라가 망하고 2천조의 빚더미에 올려놓고 오직 정권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50년 100년 정권을 잡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이용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용돈처럼 쓰고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정의가 다 훼손되고 상식이 훼손되는 나라가 개판으로 만든 그 결과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해야 되고 온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모범 시민,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닐 때에 내무부 장관상, 건설부 장관상 각종 학교에서 상도 받고요. 또 12년 개근상도 받고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국할까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애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또 보세요. 안보가 다 해체됐지 않습니까? 정말 엊그제 강원도 36사단에서는 부대를 해체해가지고 그 장교가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호소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군부대가 다 거의 해체되고 휴전선이 다 허물어지고 북한군의 그 탱커들을 막을 수 있는 방호백도 다 해체되고 또 서해안 바닷가에 모든 그 북한군이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고 또 간첩들이 와도 간첩들을 제대로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의 살인자들, 살인 청부업자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나서부터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여당에게 불리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했다 그러는데 자살을 한 것도 명쾌히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내려온 살인 청부업자가 있어가지고 죽이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내려온 살인 청부업자의 그 활동이 있지 않는가도 조사해야 되고 또 부정선거 작년 국회의원 4.15 부정선거와 이번에
질 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사전투표 또 무더기로 접지 않은 표가 박영선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표, 또 그 다음에 그 CCTV가 달려있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도 폭망하고 있고요. 지금 백신도 세계에서 120번째가 되는 우간다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백신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때에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준비할 때에 그 긴급위원회가 만들어진데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분이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흘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나갈 때에 꼭 대통령님 백신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대꾸도 안 하고 물러가가 준비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 경제, 또 외교 분야, 국제 분야에 완전 왕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군인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부대도 거의 다 해체하고 휴전선도 허물고 서해안, 동해안 바닷가에도 다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간첩을 잡는 둥 마는 둥 무장 간첩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둥, 또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게 사람에게 총에 맞아 북한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어도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고, 또 북한의 김여정이가 뭐 미국의 앵무새라든지 떼떼라든지 뭐 삶은 소대가든지 이런 말을 해도 묵묵부답이고, 또 중국의 코로나를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나 여러 소수의 나라는 그 코로나 사태를 막아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엉망진창인 이유 중에 하나, 코로나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우한 폐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중국에게 뭔가 빚을 진 것 같아요. 그 빚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았나 추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그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또 개표위원들이 또 중국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과 연결해가지고 하웨이 기계를 써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또 LG도 그때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 선거에 압승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이런 그 이야기도 지금 많이 떠돌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떳떳하다면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국회에서 밝히고 감사원에서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의혹감을 해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드 플러스에도 제외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드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그 사드에 있는 병사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 가지고 정말 미국이 하나님 은혜로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여 중국으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잘 체결해서 이 나라를, 그래도 이 나라가 해방 이후에 크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발전한 것은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미국을 배척해가지고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은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옛날에 선조, 인조, 고종처럼 무능한 대통령으로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무능한 정부의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무능한 정부의 무능력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모든 분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빚도 2000조나 되는 이런 엄청난 나라가 멸망의 시기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지도자고 나라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고할 업무도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다 수정해서 어떻게 하든 나라를 잘 살리고 통합시키려는 마음으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하야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립으로 위원들을 바꾸고 다시 더 좋은 능력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을 것이고 또 대통령을 물러나서도 종신토록 감옥에 가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한 부모로서 물론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도 죄송하지만은 또 가족들도 대통령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망해도 가족들이 돌보주면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국노 이완용이나 박재순이나 이런 이지용 이런 매국노 특별히 이완용 같은 경우는 그 후손들이 세세토록 얼마나 수치스럽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끄럽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문준용, 문다혜 같은 자식이 있고 외손자, 외손녀, 기타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간첩이었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 거짓말장이었다, 자기가 먼저 불법을 행했다, 무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얼마나 그 가족들이 대대손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대통령께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계 만방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빛을 발휘해서 세계에 우리가 6.25나 기타 이런 우리가 못 살 때 여러 나라에게 빚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이미지가 좋지요. 삼성, 현대 이런 또 기타 LG 같은 위대한 또 사업체가 있고 반도체도 있고요. 또 포철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또 우리는 욕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근데 중국은 대대손손 우리나라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도대체 우리나라 통일신라라든지 고려시대, 조선시대 긴 3, 4천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했습니까? 근데 왜 그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또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잘 외교적으로 교린정책,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잘 외교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또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수많은 사람들 끌고 와서 환양년으로 만들고 임금님이 되려면은 중국에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중국 달력을 써야 되고 우리 달력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황제라는 칭호도 못 가고 왕으로서 멸시받고 또 이런 정말 불쌍한 나라가 우리 조선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중국을 속국이 되려고 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대등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모든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정치를 볼 때 무능하시다. 옛날에는 경희대학 나와가지고 공수특전도 갔다 와서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그때 당시에 유능하시는데 지금은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열심히 안 살아는 결과인지 모르지만 무능해가지고 참모들에게 다 맡겼다 망하는 케이스 같습니다.